지난 역사를 알아야 오늘이 이해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단일 리더십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GDP의 2.3배가 넘는 국가 부채를 가진 일본은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견제하려던 유럽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고 2026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리처드 비에토 교수는 말합니다. 세계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역사와 문화는 대륙별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에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이슬람, 유럽, 미국 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일본을 살펴볼까요? 2차 세계대전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특유의 단일민족, 정경유착, 관료주의 문화 덕분에 정부 주도하에 매년 10%씩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걸으며 발전했죠. 물론 그 뒤에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흥망성쇠에는 미국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케네디 정부 시절부터 베트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했고 1964년 tonkin만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후 부시 정부가 중동에서 잇따라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재정이 휘청거렸습니다. 미국 경제의 흥망은 전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기업은 세금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잘 나가던 일본이 주춤하기 시작한 건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플라자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원가 절감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빠른 성장으로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경기가 침체되자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결국 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261%로 세계 1위이며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일본과 비교되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일본은 정경유착과 폐쇄적인 국민성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했지만 싱가포르는 국민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최근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만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강국 인도 역시 부패한 정치 때문에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멕시코는 석유 때문에 19세기부터 미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후 석유를 국가 자산으로 선언했지만 지도자들의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재정 적자가 계속되었고 미국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마약 같은 불법 산업도 발달했죠.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볼까요? 17세기 이후 세상에 알려지면서 네덜란드인들이 이주했고 18세기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백인들끼리 또 백인과 원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의 잔혹한 학살로 흑인 차별이 심해졌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만델라 대통령 집권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아공은 아름다운 경관과 백금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기계, 의료 산업도 발전했지만 흑인 거주 지역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교통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부족하죠.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탓에 사회 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2,975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한 세계 2위의 석유 부국입니다. 6세기 무함마드의 등장으로 이슬람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18세기 초 이븐 사우드 왕가와 종교 지도자 이븐 압둘 와하브가 손을 잡고 강력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1939년 석유가 발견되었고 1973년 오일 쇼크로 급성장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높은 출생률, 낮은 교육 수준, 부족한 노동 의욕은 석유 자원의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을 통해 경제를 다변화하고 석유 외 산업을 키우려 하지만 재정 적자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석유로 번 돈으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려 했지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아부다비에 자산 관리권을 넘겨야 했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른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칠의 제안으로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시작으로 1979년 유럽 통화 시스템, 1986년 단일 유럽 이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필수입니다.